자, 26년도 5월 29일 금요일 녹음해 봅니다. 이 5월의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을 1층 등주 제작반에서 사상 업무를 했었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기억이 났네요. 이날은 그 남땡땡 차장님께서 연차 휴가를 쓰시면서 1층 등주 제작반에 가서 사상 업무를 하면서 하루 업무를 하였고, 점심시간 전 한 11시쯤 지나서 납품건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자마자 준비를 하고 본사 직원분과 같이 구로구 개봉동으로 가로등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차량을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1시 한 30분경 출발을 해서 제 내비를 켜고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구로구 개봉동 빗물 펌프장으로 생각이 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빗물 펌프장. 공교롭게도 제가 구로구 개봉동에서 서울 생활을 이제 거기 교회가 있었으니까 시작을 하면서 그 구간을 알죠. 왜냐하면 개봉역, 지하철 개봉역이 그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개봉역과 그 어디인가 그 동양공전 9일역인가 그 사이 즈음에 9일역 못 가서 있는 빗물 펌프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납품을 하고 바로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해서 등주 제작반에서 이제 계속 업무를 하다가 이제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금요일은 등주 제작반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새롭게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 2일 이틀간 2층에 올라와서 LED 반에서 또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 가로등인데 250W 가로등 모듈 판넬을 내부 판넬에 들어가는 모듈을 조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월요일은 보냈던 것 같고, 화요일에는 100W 모듈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하루 대부분을 쓰다가 아니죠. 화요일에는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전날 뭘 했냐면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 신청서면 그 전기공사 기술자 초급 과정에 신규 수첩을 발급받기 위한 그 준비 서류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자정 넘어서까지 그걸 준비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화요일에 가서 오전 중에 인천 그 광역시회에 한국전기공사협회 시회 연락을 드려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등기를 보내기 전에 정확하게 어떤 구비수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딱히 뭐 대학교 졸업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굳이 딴 서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그냥 심사를 기다려 보자 하고 이제 일단은 그 신규 수첩 발급건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시간 그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것 그것도 다 수료를 했고, 그리고 경력 신고 수수료 초급 신규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 7만 원도 다 이제 결제를 한 상태라 대기 중에 있고, 아무튼 그날 화요일이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왜 피곤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날도 낮 기온이 30도에서 체감 기온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였는데 불구하고 회사에 에어컨이 있는 거를 알고 있고, 예, 작업장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트는 거는 사실 직원이 본인들이 원하면 틀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회사에 이제 적응 과정 중이라 그런지 틀기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직까지 주인이 되지 못한 것 같고 개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30도 가까이 되는 날씨면은 당연히 틀고 해야 몸의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은 상태로 그 더위 속에서 그냥 죽자 사자 일을 했죠. 네 사람이 하는 업무인데 이게 업무가 진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업무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4명 있는 직원 가운데 2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일하신 경력자시고, 한 사람은 저보다 2주 먼저 들어온 주임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분야에서 전기전자 분야에서 경력이 상당하게 된 사람이라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눈에 보일 만큼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데 제 컨디션을 고려해 가면서 할 만큼의 그런 사실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된 거죠. 1인 3역 4역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과부하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처음 나타나는 징조가, 예,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두통기가 오는 것이, 내가 일을 하다가 많이 힘들고 그 몸이 이제 감당하기 힘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 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 LED 회사에 근무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통이 엄청 심하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다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일부러 좀 앉아도 있다가 그렇게 왔는데,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 하면 안 되겠냐고 처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 그랬더니 이제 두 여성분은 이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보시고는 뭐 물도 좀 마시고 좀 쉬엄쉬엄 해라 하시는데, 보름 먼저 들어온 분이 아주 그냥 냉정하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쉬는 시간도 안 됐는데 쉬려고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딱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이 팍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운하더라고요. 예. 지금 한 달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루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이 시간 동안 일해 왔는데, 이제 초여름이죠. 낮 기온이 30도로 올라가는 이 날씨에 에어컨도 틀지 않고 1인 3역 4역 하면서 일하려고 바쁘게 설쳐가면서 일했던 모습은 생각지 않고, 그냥 쉬는 시간도 안 됐는데 앉아서 쉬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을, 2주 선임이 그런 말을 딱 던지니까 팍 그냥 기분이 상한다,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런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진짜 냉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일을 해줄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을 계속할 일이라고 여기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특히 이제 제작반에 사람이 저 포함하면 4사람밖에 없는데 이게 한 사람의 비중이 25%를 차지하다 보니 25%면은 그 4사람이 모여 있는 그 공간에서의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 큰 것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설쳐가면서 부지런을 떠니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니 저같이 그 중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저 같은 사람은 무거운 부분들은 제가 다 처리해야 되고 무거운 걸 다루는 것들 알게 모르게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뭐 저는 그냥 평사원이고 하다 보니 시키는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뭐 서운함도 있고 또 내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싶고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다녀봤고 내가 허투루 그냥 시간만 낭비하면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과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하게 일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제가 몸으로 일을 해보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진짜 몸으로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근무하는 회사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회사와도 다른 이 회사 업무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오전에 3시간 동안을 내리 쉬지 않고 일하는 회사, 오후에 첫 시간을 3시간 동안 내리 쉬지 않고 일하는 회사는 지금까지 다닌 중소기업 중에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근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만든 그 짜여진 회사는 처음인데 보통의 일반의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제조업체든지 아니면 물류업체든지 간에 오전 중에 15분, 10분, 최소 10분을 쉴 수 있는 오전에 쉬는 시간이 있고 오후에도 일과를 시작하면은 1시에 시작하든 1시 반에 시작하든 1시간 30분 업무를 한 후에는 1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이 좀 넘고 생각을 해보니 신입 사원이 없는 이유를 처음부터 느꼈지만은 제가 어제 그 말을 딱 들은 이후에 그게 정말 이제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요? 더 그걸 깊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20대 젊은 사람들이나 30대들이 이 회사에 들어왔다가도 일찍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육체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3시간을 내리 일을 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가고 점심시간 1시간 그래서 12시 정오가 딱 되자마자 오후 일을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은 없고 중간중간 틈을 봐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는데 사실은 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 3시간 동안 계속 내리 달리며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일하는 그 근무 문화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회사에서 못 배기죠. 예, 못 배기죠. 왜냐면 제 몸으로 일을 하는 이 제조업 이 업무 특성상 자기 관절이며 근육이며 계속 써가면서 하는 일인데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간의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달려간다고 하면은 뭔가 직원들을 보호해주고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컨디션을 고려해주는 그 텀마다의 휴식이 부여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직원들 친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왜 차장급 이상들만 남아있고 그 평사원들이 없고 1년, 2년 차, 이제 연차가 짧은 직원들이 없는가? 아예 전무한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회사의 문화 속에 다 그 답이 있다. 한 달 보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건대 정말 쉽지 않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근무 환경이고 아무나 이 환경을 적응하고 여기서 견뎌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회사다 한 걸 느끼면서 그렇게 어제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투표 6월 3일 전국 동시선거 날이라 하루를 쉬는 중에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정오쯤에 연락을 주셔서 조금 교수님께서 웬일로 전화를 주셨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교수님께서 대뜸 하신 말씀이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그 공기업에 자리가 한 자리가 생겼는데 그래서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고졸인지 대졸인지 물어보시면서 고졸 신입사원을 뽑는데 기본적으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데 그래도 너가 전기 분야에 이제 발을 담궜으니까 산업기사를 꼭 공부를 해서 따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도 제 교수님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꼭 따라 하신 그 말씀을 또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리마인드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기산업기사를 따게 되면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또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5분이네요. 이상입니다.